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메디프롬 제약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프롬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, HLB와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또 관심을 또 많이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주가라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? 메디프롬은 좋은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HLB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움직임이라는 게 이러한 원리입니다.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HLB가 더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주가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이 메디프롬 자체가 지금 모습으로 보면 확실히 움직이기가 편하죠.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. 그러니까 뭐 기사와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HLB가 더 잘 갈 것이다.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. 주식은 일단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아, 올라갈까 내려갈까. 그쵸?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HLB보다는 메디프롬 제약이 그냥 그림으로 봐도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차트를 봐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단순 차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HM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베가 난소암 치료제인 아필리아의 글로벌 판매에 나선 가운데 HLB 그룹이 준비 중인 다양한 항암제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할 메디포름 제약을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할 메디포름 제약. 생산과 유통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LB 그룹하고 글쎄요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재료와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HLB가 더 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생산을 하고 유통을 맡은 메디프롬은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안고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.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밑에 내용은 그냥 한번 나중에 기사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저도 읽어봤습니다. 읽어봤는데 뭐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당장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그려보기는 쉽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.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한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. 지금 시간에는 0.76%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9월 말중도, 그러니까 9월 21일 날 20만 주가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조금씩 매수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쭉 들어오는 게 있나요? 기타 법인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, 특별히 어느 주체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냥 개인 쪽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들어왔다가 매도로 다 정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정확하게 그래도 저는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 자리까지는 밀리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한 300% 정도, 그 1차 익절 구간이 맞습니다. 1차적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 기술적인 이 고점 자리거든요. 예, 지금 이번 달에도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재료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수급과 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고 어렵다.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. 뭐 실적이 바로바로 이 제약주의 실적이 바로바로 이렇게 여기는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없습니다. 예, 이거는 이 차트의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시면 어, 예, 이건 좀 그렇습니다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보는 차트로 봤을 때는 예, 요 꼴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여기에 대한 부분 조금 예, 돌파하긴 지금은 어렵다. 하지만 지금이에요. 9월 달하고 지금 10월 1월 달, 10월 달 예, 돌파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돌파가 나오고 나서 또 얘기가 다르죠. 그러니까 현재 단기적인 부분을 예, 말씀을 예, 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 조정 이후에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뭐 100%, 200%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한번 예, 어설프게 계산을 해보면 예,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. 예,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좀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금에서 보면 자, 제가 기준을 잡고 한다라고 하면 60% 정도 네, 이 자리를 안착한다라고 하면 한 40에서 60%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, 뭐 200배, 그렇죠? 뭐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5만 원, 6만 원, 뭐 이렇게 예,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랑 저랑은 좀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40에서 60% 만약에 안착을 하면요. 안착을 하면 예,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, 보여지는 거고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네, 단기적인 저항은 분명하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주가의 추세를 보면 상방으로 가는 예,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방입니다. 큰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. 큰 흐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은 분명히 상방이다. 하지만 이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떻게 바로 하방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안착하고 그 안착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40에서 60%의 상승도 예,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예, 한번 말씀을 이렇게 좀 예, 드려보고요. 한번 메모를 좀 미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월 10일입니다. 자, 돌파 후, 음, 자, 40에서 60% 상승 가능. 예, 그냥 메모만 예,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메모만 해 놓을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심리선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심리적 이 라인대라는 것은 그냥 좀 부담스러운가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상승할 거냐 뭐 안 할 거냐 그냥 편하게 예,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죠. 그러면 좀 약간 좀 고민이 예, 되는 부분이다. 그리고 이 상승력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위치임은 예, 분명하다.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빠질 수 있는 지금 이 라인대에 비해서 좀 낮은 위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
상승 추세에 비해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 자리보다는 나을 수 있다.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눌릴 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상승 탄력에 대한 이건 이격도에 대한 모습입니다. 이격도에 대한 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승 추세임은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 이격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편이긴 하죠. 근데 제가 이제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아주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. 왜?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는 뭐 크게 간다. 뭐 크게 뭐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움은 있습니다. 하지만 네, 이 상승 전과 이 상승한 모습에서는 분명히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한 추세는 분명히 강한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단기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 위에 있고요. 장기이동 평균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. 차라리 이 단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슈팅이 나오는 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상승이 바로 나와주는 게 좋고 이 밑에까지 빠지는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그러니까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니어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미 우상향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와 아니면 이 추세에 대해서 깨지지만 않으면 이 상승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. 하지만 힘은 조금 약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 안착이 나와주는 것이 당연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